안녕하세요. 이명을 부탁해 채널의 한의사 이희동입니다.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울 때 많은 분들이 혹시 빈혈인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지럼증의 원인은 빈혈 외에도 메니에르 증후군, 이석증, 뇌졸중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 특히 빈혈과 메니에르 증후군을 혼동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메니에르 증후군과 빈혈을 스스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자가 구분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각각의 증상에 따른 올바른 건강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빈혈인가봐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빈혈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인이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문제 혹은 전신적인 기혈의 부족 아니면 뇌신경 장애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죠. 특히 저희가 오늘 메니에르 병과 이제 한방에서는 혈어증, 피가 모자란 증상이다라고 해서 혈어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반적인 빈혈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원인과 증상이 조금 완전히 달라서 구분이 꼭 필요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스스로 구분해 볼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의학적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지럼증의 증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할까요? 구분이 가능하죠. 일단은 메니에르 증후군은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징적으로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갑자기 발작처럼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메니에르 증후군 환자들을 보면 회전성 어지럼증이 아닌 경우도 가끔씩 있기는 해요. 하지만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보통 심한 구역감이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빈혈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처럼 자세를 좀 갑자기 변화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잠깐 핑 도는 현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회전성이 없는 어지럼증이나 가벼운 아찔함 그런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증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몇 시간에서 그 이상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빈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순간적으로 어지러웠다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 지속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특징적인 차이가 더 있을까요? 지속적인 이제 그 시간 차이 말고 사실은 제일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증상을 구분하는 건 메니에르 증후군의 원인은 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귀와 동반된 증상이 나타나면 메니에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랑 같이 청력이 떨어진다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귀가 갑자기 먹먹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지럼증, 난청, 이명, 귀먹먹함 이 네 가지가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의 4대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빈혈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삐 하는 소리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청력이 떨어진다거나 귀가 먹먹하다거나 이런 게 보통 동반되지는 않죠. 평소 컨디션과 피로감은 어떨까요? 빈혈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굉장히 무기력하다거나 쉽게 지친다거나 아니면은 안색도 굉장히 창백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메니에르 증후군은 실제로 평소에는 그 빈혈처럼 너무 축 처져 있다거나 얼굴이 창백하다거나 그런 증상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 쪽 증상은 어떨까요? 메니에르 증후군 환자분들이 처음에 처음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보통 너무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구역질을 했어요. 구토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구토를 하고 나면은 조금 어지러운 게 가라앉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우리 뇌의
그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 쪽에 정체되어 있는 뭐 수독이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담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는 림프액이 정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체가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위장 쪽에 장애들이 같이 생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독이나 담음은 위장에 정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감이 생기게 되고 구역질을 하고 나면 증상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빈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잘 못 먹거나 혹은 잘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때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떨어질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욕 부진이라든가 뭐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빈혈이 생긴다고 해서 급격하게 구토를 한다거나 하진 않죠. 재발 양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특징을 항상 제가 오늘도 진료할 때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재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또 반복적으로 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작을 하면 할수록 보통 청력이 조금 점차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잘 잡아줘야 되는 질환이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잘 회복되거나 영양이 조금 공급이 잘 된다거나 하면은 또 호전이 되는데, 또 체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기혈이 부족해지면 또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유발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알려진 유발 원인은 없어요. 단지 그 귀 속에 림프가 부어서 생기는 림프 부종의 원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림프를 붓게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대부분이 과도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너무 과로한다거나 혹은 매우 짠 음식들, 염분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한다거나 잠을 많이 못 잔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관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피가 빠져나가는 거, 출혈 혹은 피를 제대로 생성을 못하는 거, 영양이 불균형하다거나 비기능이 약해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혈액이 부족해지는 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분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 두 가지 질환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메니에르병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한의학적으로 보자면 수독과 담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귀 주변에 혹은 달팽이관 속에 몸 전체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을 잘 빼주는, 한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수화담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물을 잘 빼준다라는 얘기죠. 물을 잘 빼주고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는 그런 처방들이랑 함께,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화병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걸 한의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간에 이제 화가 생겼다, 간화라고 하는데, 그 간에 생긴 화를 잘 이렇게 풀어내는, 내려주고 안정시켜주고 위로 떠 있는 열을 잘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빈혈 치료는 어떨까요? 단순히 피를 보충하는 것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빈혈은 단순히 피를 보충하는 것도 당연히 답이 되고, 그거 외에도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부들의 기능이 약해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다들 사물탕이라는 이름은 잘 아실 텐데, 그런 보혈하는 처방을 쓴다거나 아니면 소화기인 비위 기능을 이제 강화해주는 평이산, 계통의 약들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혈액도 보충을 해주지만 혈액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처방이나 치료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 솔루션을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메니에르 질환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시 영상을 봤더니 내가 메니에르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염분 섭취를 줄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수액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피를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커피를 먹으면 이뇨작용이 생기잖아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것도 우리 몸의 수액 대사를 어긋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과 카페인 섭취를 조금 제한해 주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흡연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혹시 담배 피우시면은 담배도 줄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식습관하고 동시에 이제 또 하셔야 될 거는 스트레스랑 과로를 당연히 피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이랑 마음이 이렇게 긴장하는 게 우리 메니에르 증후군의 가장 큰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뭐 요가, 제가 저번에 요가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요가나 명상 등으로 이제 심신을 조금 이완시켜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잘 드시고 또 잘 소화해내고 또 잘 흡수하고 그래서 피를 잘 만들어내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뭐 철분이라든가 뭐 영양소가 풍부한 뭐 소고기라든가 뭐 간, 뭐 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챙겨 드시고, 근데 만약에 나는 잘 먹는데도 계속 빈혈이 심해요, 어지러워요 라고 하면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좀 어떨까요? 운동은 당연히 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가벼운 뭐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기혈순환을 시키는데 공통적으로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뭐 메니에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 발작 시에는 엄청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좀 너무 강한 운동, 과격한 운동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제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자가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내 증상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가까운 병원에도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미리 좀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또 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나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명을 부탁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